여러분, 우리가 가입하는 개인보험에는 고지와 통지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고지는 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 보험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이고, 통지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답변하면서 고지 의무는 잘 이행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 이후 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금을 삭감당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아서 혹은 오토바이를 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보험금을 못 받았다,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유가 바로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보험 가입 이후 보험 소비자의 의무인 이 통지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상하는 남자 손해사정사 유현상입니다. 오늘은 통지 의무, 보험 가입 이후 우리 보험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이 의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통지 의무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통지 의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혹시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통지 의무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보험 가입 이후 통지할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 상해보험 계약 이후 알릴 의무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알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예를 들어 전업주부가 식당 종업원이 된 경우, 혹은 사무직에서 경비원이 된 경우, 그리고 이들의 반대 경우, 예를 들어서 높은 위험에서 낮은 위험으로 바뀐 경우 등 이런 경우 다 알려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된 경우, 혹은 반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죠. 자, 세 번째,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서 운전하지 않던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된 경우, 혹은 이에 반대 경우 알리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통지 의무가 도대체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보험이라는 것은 손해 발생, 즉 사고 발생의 확률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책정이 되는데요. 결국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말해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 결국 보험회사의 손해 발생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이륜차의 운전 여부 등 이런 외부적 환경에 따라 위험 등급을 정해두고 이에 맞게 보험료를 받고 담보를 제한적으로 가입시키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중요한 통지의 대상으로 보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이 변경된 경우 통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리해주는 설계사님에게 구두상 이야기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구두로 설계사에게만 알리는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약관에 명시된 방법을 보시면 보험회사에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행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 변경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서류상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을 취하든지 보험 설계사를 통해 지점에 요청하든지 아니면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을 하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계약 관련 배서 변경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보험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후 보험회사에서는 통지한 위험 변경 이력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해서 계약자에게 안내 후 변경 완료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변경된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환급되거나 추가 납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며 담보 삭제 및 가입 금액의 축소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그것은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보험회사의 현장 조사 결과 통지 의무 위반 사유가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의 경우 변경 전의 요율에 대한 변경 후 요율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비례 보상하며 이륜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의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의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의 해지를 이 보험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지 의무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성 작업 참여 및 일회성 이륜차 운전 여부 검토. 보험 기간 중 변경된 직업이나 이륜차를 사용함으로써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일회성 작업 참여 혹은 일회성 이륜차 운전 등의 반증을 통해 청구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거나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장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륜차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의 참여나 일회성의 사용은 통지 의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변경된 유형과 관련된 사고 여부 검토. 통지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변경된 유형과 관련성이 있어야 비로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험 가입 당시 사무직이던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이후 건설 현장 목수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가 휴일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공사 현장의 철근에 머리를 맞아 고도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고 해당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는 보험 기간 중 변경된 위험이 존재하지만 피보험자의 사고는 변경된 위험인 이 목수 직업과는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정상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임직원의 명시설명 의무 이행 여부 검토. 사실 일반 보험 소비자의 경우 통지 의무가 뭔지를 알지 못하죠. 보험 가입 이후 위험이 변경되면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듣는 보험 소비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보험 가입 당시 혹은 보험 계약 유지 중 이러한 통지 의무에 대해 안내를 하는 설계사님도 정말 극소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처럼 설계사가 계약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 유지하는 중에 통지 의무 위반 사유가 발생을 하였다면 계약자나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 임직원의 명시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보험금의 정상 지급과 보험계약의 유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분쟁 쟁점에서는 보험계약 당시 받은 상품 설명서의 내용 그리고 보험 설계사의 진술, 보험약관 해석 등에 따라 통지 의무 위반이 적용되기도 하고 미적용되기도 하며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보험회사와의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다양한 판결이 존재하므로 보험회사 임직원의 명시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험계약 이후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알려야 하는 통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험 가입 당시 고지한 직업이나 위험 그대로 현재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통지 의무가 있으니까 나도 여기에 해당되면 알려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변경된 위험이 있는 분들은 정상 통지하셔서 계약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현재 보험회사와 분쟁 중이시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처 방법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인 문의는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상남TV였습니다.